382페이지 4절에 공손. 자, 우리가 공손이라고 하면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공손품 그러면 불량품이에요. 재료비나 인건비나 다 들여서 만들기는 했는데 정상품에 비해서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공손품. 우리는 그냥 쉽게 불량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세요. 자, 공손의 기본 개념 보시면 첫 번째, 지금까지 100% 생산 효율을 가정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으로 공정 특성상 일정량의 불량품이 발생한다. 공손품은 즉 정상품에 비하여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자, 근데 공손이 발생한 경우에 공손품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하여 공손을 인식하여 원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정확성은 떨어지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공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정상적인 공손이냐, 비정상적인 공손이냐.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공손이 있는데 그걸 정상 공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원가성이 있다 해서 매출 원가에다가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상 공소는 원가성이 없다.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들었던 기억 나시죠? 이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저번에 감모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재고자산 감모. 감모 손실도 감모의 경우에도 정상 감모가 있었고 비정상 감모가 있었잖아요.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기로 했고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공손도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 공손품을 불량품을 만드는데도 원가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공손을 인식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냥 계산의 편의상 공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자, 383페이지에 보시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을 표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 내용 보시면 정상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공손이다. 이런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에 가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공정에서 정상품과 공손품의 판단은 검사 시점에 한다. 만약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검사 시점에서 공손품으로 분류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상품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 얘기야. 헷갈리지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상 공손 원가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하였으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미통과하였으면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자, 0%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생산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0%가 완성이 되면 이게 완성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얘네가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공손인지. 그 검사하는 시점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5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쭉 만들어 가다가 결산일이 됐어요. 결산일이 됐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아직 완성 못한 거죠. 이 못한 게
검사 시점보다 이전이라면, 검사 시점 이전이라면 이 기말 제공품 중에는 불량품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검사를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40%인데 우리가 검사하는 시점은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검사를 아예 안 했으니까 얘 중에는 공손품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품에서 발생된 원가를 누구한테만 넣어주겠다? 완성품에다만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말의 제공품이 완성도가 60%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했죠, 얘도. 기말 제공품도. 그럼 기말 제공품 중에도 불량품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손품에서 발생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다가 나눠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게 이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소는 검사 시점이 지난 시점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할 거냐 아니면 완성품에만 배부할 거냐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검사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정상 공손 원가는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통과했으면 60%가 된 거죠. 통과를 했으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다가 배분하고 기말 제공품이 검사 시점을 미통과했으면 얘한테는 불량품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디에만 완성품에만 배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정상 공소는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비정상 공소는 자, 밑에 보세요. 비정상 공소는 갑작스런 정전이나 기계 고장,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공소로서 비정상 공소는 뭘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 외 비용. 아까 우리 했던 거 감모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모 손실. 자, 그 다음에 공손이랑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작업 폐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작업 폐물. 자, 공손은 만들다가 불량이 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작업 폐물은 뭐냐면 이런 얘기 아까 부스러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가구 나무를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깎다 보면 뭐가 나오죠? 톱밥이 나와요. 근데 이 톱밥은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햄스터 같은 거 키우는데 거의 톱밥 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농촌에서 뭐 저거 거름 만들 때 거기에다 톱밥을 넣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는 폐물이에요. 작업 폐물, 부스러기인데 다른 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판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작업 폐물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작업 폐물이랑 공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원단을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근데 원단이 만큼 있는데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잘라낸다고 볼게요. 한 판을. 그럼 잘라내고 나면 이런 데 부스러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원단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이 손수건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거를 판매가 가능한 거. 이런 걸 작업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내용이 382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작업폐물이란 투입된 원재료로부터 발생하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며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단 중에 남는 원단 조각 같은 거 이런 걸
작업 해물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작업 해물과 공소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384페이지에 공손품의 회계 처리 나와 있고요. 그것도 설명드린 내용이고, 요거랑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밑에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비교해 놨죠? 자, 요게 오히려 더 잘 나와요. 요게 비교해 놓은 거. 요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리긴 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라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 업종은 개별원가 계산은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나 항공기 제조업 같은 거, 종합원가 계산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정유업이나 이런 데라고 하는 거고요. 원가 계산을 할 때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지시서와 작업 원가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이 지나가는 과정들을 표시해 놓은 게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면 되고, 특징에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핵심 과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더라. 그에 반해 종합원가 계산은 지나친 단순화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균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었죠. 제가 공정별 원가 계산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붕어빵을 만든다. 그럼 반죽을 하는 공정이 있고 굽는 공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의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들을 다 집계를 해서 더해서 뭘로 나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이걸로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평균화 과정을 거치는 거라서 하나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신에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핵심 과제는 뭘 계산하는 거? 요걸 잘 계산해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간 원가들을 다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단위당 원가도 정확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중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가 계산이 뭐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품 하나만 봤을 때는 손익분석이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제품별로 원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가표를 보면 손익이 얼마 날지 정확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예전에 앞에서 우리가 문제도 풀었으니까 자, 그거까지 두 개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럼 넘어가셔서 385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1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부하기 위한 절차이다. 올바른 순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었죠? 물량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게 어떤 거였었죠?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기초에 예를 들어서 100개 분량이 있었다. 단기에 투입한 게 500개 분량이 있었다. 기말에 파악을 해봤더니 300개 분량이 있더라. 그러면 완성품이 몇 개라고 보는 거예요? 300개가 되는 거죠? 요 물량을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공손이 있잖아요. 기말에 300개를 300개라고 파악을 했는데 완성품 개수를 봤더니
250개밖에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50개의 뭐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손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세무 2급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도 아예 나오질 않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래서 참고만 해두세요. 자,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뭐부터 파악한다?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완성품 환산량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완성품 환산량을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가를 집계한 걸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디귿의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C의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C 다음에 E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배부될 원가 요약 원가들을 집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거 우리가 공정이 여러 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반죽을 하는 공정, 뭐 굽는 공정 이랬을 때 얘네들 배분할 원가를 요약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 직접 뭐 재료비, 가공비, 얘네 재료비, 가공비 파악을 한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단가를 가지고 완성품 수량으로만 파악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뭐를 곱해서 단가를 곱해서 완성품의 뭐하고 원가하고 비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해내는 거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세무 2급에 가면 여러분이 단가 계산해서 완성품의 원가를 구하거나 비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한 두 단계 정도를 더 가야 돼요. 세무 2급 가면. 지금은 뭐 정도까지? 완성품 환산량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는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었죠. 개별 작업마다 원가표를 작성한다. 자, 2번에 그러니까 1번에 틀린 거네요. 2번.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자, 그거에 의해서 3번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맞죠? 그래서 1번만 개별 원가 계산이고 나머지 3개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3번도 비슷한 얘기네요. 종합 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자, 1번 동종의 유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에 주문을 받고 그 주문 내역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이었고 3번에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한 개씩 생산하는 경우 얘도 개별 원가 계산이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구분하고 집계하여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 제조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 원가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누가? 개별 원가 계산이. 그래서 1번만 종합 원가 계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다음 넘어가셔서 4번 석유화학산업, 제지업, 시멘트 제조업, 식품 가공업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작업 공정을 통해 주로 동종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 환경에서 사용하는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죠? 그러니까 종합 원가 계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종합 원가 계산 하에서 원가 흐름 또는 물량 흐름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계산된다. 자, 이게 뭐 얘기죠?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평균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물량 흐름을 파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평균법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가 선입선출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자, 기초가 있었고 단기의 투입 또는 착수된 걸 파악을 하고 기말을 빼면 나머지가 완성품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에 단기에 착수한 거 기말을 파악을 해보면 완성품이 나오겠다.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평균법은 자, 그냥 기초에 있던 것도 단기에 투입된 것과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섞어버린다고 그랬죠? 섞어서 계산을 하고 이 중에 완성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말에 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랑 단기 투입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 선입선출법은 기초에 만든 걸 먼저, 남았던 걸 먼저 완성을 시키고 단기에 착수한 것 중에는 완성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말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구분하는 거예요? 이 기초 제공품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하냐면 얘는 이번 달치 원가가 아니라 저번 달치 원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번 달에 들어간 원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다. 이러한 방식이고 요거는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기초에 있던 것도 이번에 투입된 거랑 구분하지 않겠다. 그럼 정확한 건 누가 더 정확할까요? 원가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얘는 완성품 수량에다가 그냥 기말에 남은 것까지만 더해버려요. 어차피 다 이번 달에 투입이 된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얘는 완성품 수량에다가 뭐를 더하고 마찬가지로 기말을 더하고 대신에 기초 거는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 원가는 지난달 원가니까. 그래서 이번 달과 저번 달을 정확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게 선입선출법이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만약에 기초가 없다면 평균법을 쓰든 선입선출법을 쓰든 결과는 같아질 거예요. 맞죠? 기초가 없다면. 이해되셨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자, 5번에 1번. 정기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평균법이죠? 이 얘기고. 2번. 계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뭐 이게 그나마 이거보다 이게 간편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고. 3번. 원가 통제 등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선입선출법이겠죠? 그래서 3번은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총 원가 요거. 자, 얘는 기초에 들어갔던 거 원가를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3번만 선입선출법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는 다 평균법에 대한 얘기네요. 자, 되셨으면 6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에 관계없이 완성품 환산량의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 제가 전 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우리가 공정이 1공정, 2공정. 아까 우리 붕어빵 얘기하면 반죽하는 공정이 있고 굽는 공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반죽이 저번 달에 남은 게 있었을 거고 여기다가 뭐랑 뭐를 투입을 해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투입을 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기말에 남는 게 있을 수 있죠. 완성. 그러면 굽는 공정에서도 똑같이 기초가 있을 거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구우려면 밀가루 가지고 구울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죽이 완성이 된 걸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성된 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얘 공정에서 봤을 때 이 완성품은 전 공정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 공정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전 공정 원가는 전 공정에서 100% 완성된 것만 넘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 공정 원가의 완성도는 무조건 100%가 돼야 됩니다. 완성된 것만 넘어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완성도가 항상 가장 높은 애는 전 공정 원가라는 얘기예요. 다음 7번 볼까요? 다음 중 공손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자, 1번 공손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를 고려해야 된다. 맞죠? 공손은 크게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한다 했으니까 2번 정상적 공손은 제품 원가의 일부를 구성을 하죠?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3번 해보세요. 공손은 어떠한 경우에나 원가로 삽입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나요? 아니죠. 정상 공손인 경우에는 원가에다가 산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다음 4번 공손의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공손을 무시한 채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자, 다음 8번 보시면 또 이 얘기예요. 요거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제조 착수된 것이 먼저 완성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맞죠? 다음 2번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에 제조 원가는 평균법과 동일하게 계산된다. 아까 한 말이죠. 기초가 없다면 동일해요. 다음 3번 완성품 완산량은 단기 작업량을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4번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획과 통제 및 평가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전기의 성과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를 전기 거로 빼는 거잖아요. 단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은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제분업, 시멘트 생산업 등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죠? 동일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니까. 2번 작업 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이죠. 다음 3번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는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맞죠? 4번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하다. 제조 간접비 배부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거라서 제조 간접비가 어차피 그 한 종류의 제품에만 들어갈 거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럼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가 중요한 건 개별 원가 계산이었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10번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맞죠?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죠?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맞죠? 다음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개별 원가 계산표를 작성하며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맞죠?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하며 완성품 환산량 계산에서 배부하는 건 종합원가 계산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에 의해 원가를 배부한다. 두 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1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핵심이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두 개가 바뀌었네요. 이번에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이 조선업, 개별원가 계산이 통조림 제조업, 얘도 둘이 바뀌었네요. 다음 3번 원가를 집계할 때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 및 부문별로 집계를 하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집계를 한다. 맞죠? 3번이 맞는 얘기네요. 4번의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이 경제성 있고 편리하다고 그랬고 개별원가 계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둘이 바뀌었네요. 자, 객관식은 여기까지 되고요. 주관식 볼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이 12,000개, 완성도 60%였고요. 기말 제공품이 24,000개, 완성도가 40%였대요. 착수량은 32,000개고 완성품 수량이 2만 개래요. 자, 원재료와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랬네요. 그러면 재료비도 완성도를 적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평균법에 대한 얘기니까 요 얘기네요. 그쵸?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몇 개라고요? 2만 개고, 2만 개. 플러스 기말이 24,000개인데,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40%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9,600개가 되네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29,600개가 답이 되겠네요. 네? 이거 풀었어요? 네. 또 뒤에 풀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안 풀었어요? 자, 388페이지 2번이요. 주식회사 전지는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된대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투입된대요. 다음의 자료를 통하여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하고 가공비 둘 다 구하래요. 근데 얘가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재료비랑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400개죠. 거기에다가 기말 제공품을 더하면 되는데, 자, 기말 제공품이 100개고 완성도가 50%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재료비는 공정 시작 시점에서 재료를 전량 투입을 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100개 분량은 재료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50개 만큼만 들어가 있어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분량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00개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0개. 그런데 가공기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투입된다고 했으니까 자, 완성품은 똑같이 400개지만 기말 제공품 100개의 완성도가 50%니까 5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봤지만 얘는 재료비랑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같죠. 그쵸? 근데 얘는 시점이 다르니까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로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 계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셨나요? 이 말 자체도 시험에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50개. 자, 3번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죠? 자, 기초 제공품이 2,000개의 완성도 30%고요. 단기에 착수한 게 8,000개. 단기 완성품이 7,000개, 기말 제공품이 3,000개의 완성도 30%래요.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이 문제 의미 없죠. 지금 어차피 우리 가공비 계산할 거잖아. 그럼 재료비는 필요가 없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완성도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이래요. 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에다가 기말을 더하고 기초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000개가 되고, 자, 기말은 몇 개예요? 3,000개인데,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했으니까 완성도 30%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0개에 30%, 900개인가요? 거기에다가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를 빼야 되겠네요. 2,000개의 완성도가 30%죠? 그럼 600개가 되겠네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300개인가요? 자, 다음 4번 보세요.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 20%, 완성품 수량은 17만 개, 기말 제공품은 1만 개, 완성도 40%,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그랬는데 얘는 가공비 계산할 거니까 얘는 의미 없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평균법이랑 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입선출법의 차이를 물어본 건데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몇 개죠? 17만 개에다가 기말을 더하면 되는데 기말 제공품이 1만 개의 완성도 40%죠? 그러면 몇 개만? 4,000개만. 그러면 17만 4천 개가 되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완성품 수량 17만 개에다가 기말에 4천 개를 더하고 기초를 몇 개를 빼요. 2만 개의 20%죠? 그러면 400개가 되겠네요. 아, 4천 개? 4천 개가 되겠죠? 그러면 17만이 되겠네요. 17만 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예요? 그랬어요. 기초가 있고 없고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만 하면 돼? 기초가 차이라는 걸 알면 굳이 계산하지 않고 기초 것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4,000개 차이라는 거죠.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기초 차이가 나는 거다. 다음 5번.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 200개에 대하여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80%를 투입하고 있다. 자, 만일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380원, 140원이라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이게요. 여러분들 그나마 전산회계 1급이니까 재료비와 가공비의 단가를 알려준 거죠? 세무 2급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이 단가를 계산까지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단위당 원가를. 그나마 이건 조금 수월하게 낸 문제예요. 자, 단가를 다 알려줬으니까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얼마냐?
기말 제공품은 20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200개 분량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으니까. 가공비는 80%가 투입됐대요. 그죠? 그러면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가 되는 거라고요? 200개가 되는 거고, 가공비는 200개에 80%니까 160개가 되겠죠. 이거에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대요? 380원이고, 가공비는 얼마가요? 140원 들어갔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런 걸 묻는 거죠. 얘가 76,000원이 되고 22,400원이 되니까 얼마요? 98,400원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